트릭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뉴질랜드 출국까지 이제 진짜 3일 남았네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국 떠날 거야, 이민할 거야, 유학할 거야, 뭐가 됐든 간에 한국 떠나서 안 돌아올 수도 있어. 아니면 굉장히 한참 만에 돌아올 수도 있어. 그러면 나라면 나한테 주어진 그 마지막 3일을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5년쯤 전에 조은숙이었다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 시간을 꽉 채웠을 거예요. 아니다. 일단 뉴질랜드가 없었겠다. 일단 뉴질랜드에 나가서 내가 해외에서 이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 자체를 못했을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게 실행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전에 조은숙이었다면 생각할 수도 없던 그런 프로젝트를 심지어 50의 나이, 반백살의 나이에 하게 된 거, 그리고 그 나한테 주어진 이게 뭔가 자원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한정되면 되게 그게 소중하단 말이야. 그죠? 내가 한국에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어떻게 사실은 시간을 쓰는지,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한정된 자원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내가 에너지를 쓰는지가 사실은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부터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5년 전에 조은숙이었으면 뉴질랜드 플랜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간다고 치더라도 그 나한테 주어진 짧은 시간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보냈을 거예요. 한국 떠나면 내가 이제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생각나는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고 싶은데 뭐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맛집 생각날 것 같아. 그럼 이런 맛집 간다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이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족하고 알차게 이 시간을 꽉 채워 보낼 수 있을까. 원래 조은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남의 일에 관심 없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나랑 내 가족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명분이 뭐였나 보면은, 아니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내 할 일 똑바로 하고 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정도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 멘토님 만나고 생각과 어떤 내 믿음과 삶의 우선순위, 뭐 기준,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한 달 남았는데? 그럼 한 달 남은 시간 동안 뭐 하지? 뭐 내가 하면 좋을까? 근데 막상 그 한 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추가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왜? 삶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추가보다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뭔가를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하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러스 그러면 시간 한 달 남았으니까 좀 더 알차게 보내자.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멘토님이랑 같이 산책을 하다가 이제 아이디어 나온 게 뉴질랜드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어떤 실험을 해볼까, 어떤 창업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실험해볼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한국에서 했던 것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뭔가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소상공인들,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도와줬던 게 우리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가서도 이제 비슷한 일을 하게 될 거야. 다만 배경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속성은 다르지 않다. 그러면 떠나기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섬겼던 고객들 중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까? 근데 딱 생각났던 게 이전에 우리 수강하시던 수강생이에요. 치과 운영하시는 분이고 이제 두 분이 남편분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따님까지 같이 치과를 운영하는데 그분이 곧 이전을 하세요. 근데 병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내가 연결해서 데려갈 수 있는지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다가 그러면 이전에 유튜브 얘기 나왔었는데 유튜브가 아직 진행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이분을 가서 도와드리자. 그래서 내가 4주밖에 5주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하루를 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천안에서 이제 저희가 서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일이 있어서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서 서울 갔다가 차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랑 동생 조아영 대표는 그러면 그분의 치과가 있는 이제 그쪽으로 가자. 그분의 치과가 방화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화동 가서 유튜브 영상 찍어드리고 이제 다음에 이전하실 때 어떻게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잡아서 진행하시면 좋을지 그런 거를 좀 컨설팅 해드리고 이제 그리고 내려왔죠. 그 업무를 마치고 내려오면 집에 오면 거의 밤이 10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4주를 가서 이제 영상 찍고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딱 한 주 남았는데 제 2년 된 고객이에요. 일산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그분이 제 수업에 들어온 지 딱 이제 2년이 됐어요. 멘토님 수업 들은 지 조금 더 오래됐고 근데 그분이 요즘에 사실 요즘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제 거 물건
이제 거래 문의하려고 부동산도 연락해보면 그렇게 사실 부동산 사장님들 반응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 거래가 잘 없어요. 요즘에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서 뭔가 다들 우는 소리하고 징징거리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분만큼은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원래도 표정은 밝았어. 근데 표정이 밝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삶이 좋아서 밝았던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환하게 웃는 밝은 얼굴로 사실은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분이 제 수업을 들어오시면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제가 그날 이제 부동산 임장이라고 해야 되나? 현장 그 답사를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제 수업에 오래 들어오시던 또 다른 고객이 있어요. 이분은 한 4년 정도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그 부동산 프로젝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프로젝트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거기로 그때도 생각해보니까 왕복 4시간이 넘는 거리를 평생 난생 처음 평생 그렇게 먼 거리를 처음으로 출퇴근을 해본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차를 다시 운전을 하면서 다닌 거죠. 근데 이제 그분 부동산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장 답사를 갔다가 되게 뜨거운 날이었어. 땡볕에 막 걸어가면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자기 어떻게 찍냐고. 그래서 그냥 되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사진 찍을 줄 아시죠? 카메라 켜세요. 영상에다가 이제 동영상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찍으세요. 그리고 카메라 끄고 저장해서 유튜브 업로드 하세요. 그냥 딱 이거였어요. 뭐 아무것도 복잡하게 설명한 게 없어.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불친절하잖아.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뭐 저렇게 불친절하게 알려줘? 근데 이분이 정말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바보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바보지혜라는 게 바보는 아니야. 자기 일은 기똥차게 진짜 똘똘하게 잘하는데 뭔가 내가 배우는 입장이 되면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거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 그래서 영상을 이제 찍으세요. 일단 100개 찍고 얘기하세요 했는데 진짜 100개를 찍었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남들이 봐서는 약간 의아할 만한 영상을 100개를 올렸어요. 남들이 봐서 의아할 만한 영상이라는 건 살면서 내가 했던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그냥 다 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처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쓸만한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인생에서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남들이 봐서는 되게 그럴듯하게 잘 자라 보였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의 힘든가 어려움과 고달픔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경험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나는 가난한 집에 살았고 이 결핍이 나한테 상처였어. 나는 가정생활이 결혼했는데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어. 남편한테 뭔가 내가 뭐 언어 폭력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상처와 분노와 자기 연민과 막 이런 것들이 안에 켜켜이 막 그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 내가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쁜 의도로 나에게 뭔가 어떤 변동성을 줬는데 그 사람이 준 변동성으로 내가 파괴되지 않았어. 정말 내가 그 변동성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길을 쓰다 보니까 그 변동성으로 오히려 뭔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운으로 연결이 되고 오히려 그 변동성 때문에 내가 인생이 더 잘 풀리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과거에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덕분에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힘들게 나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줬던 그들의 그 어떤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 상황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 여기서 내가 개발된 그런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가 문제를 주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로 인식되고 문제로 느껴지고 나한테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보다 작은 사람인 게 사실은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문제를 피하고 싶어하고 문제를 최대한 있지만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문제를 외면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 결국 이게 쌓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 언젠가 튀겨 나온다는 거. 근데 이분도 인생에서 많은 어려운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야. 뭐 자녀 문제, 뭐 남편 문제 등등등. 근데 자기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 있었던 일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묻어놓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들어오고 멘토님 수업에 먼저 들어가시고 제 독서 수업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그 마케팅 수업에도 들어오시고 또 멘토님하고 1대1 코칭을 받다 보니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때는 영문을 모르고 그냥 너무 힘들다는 생각으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들이 사라졌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던 경제 문제, 나를 힘들게 하던 남편, 나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던 나의 자녀들이 드디어 다 독립했어. 그러면 엄청 가볍고 이때부터 내 삶이 진짜 내 삶이 시작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힘들게 했던 이 문제들 덕분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나한테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 여유 공간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돈만 벌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 돈만 벌면 내 인생의 모든 결핍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때까지는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정말 애쓰고 살았고 이제는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덜어졌으니 내 삶이 이제부터 좋겠구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이제 그걸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내가 찾고 싶다고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했다고 내 마음에 충만한 그 기쁨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돈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뭐 취미 생활을 해. 근데 봐봐요. 우리 주변에 취미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취미가 뭐 골프를 치거나 막 이런 고상한 뭐 이런 고급 취미가 아니더라도 막 자잘하게 쓰레기를 사서 모은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뭔가 운동을 바꿔. 취미를 뭐 운동을 하는데 뭐 수영을 하다가 골프를 하다가 무슨 뭐 또 뭐를 할까? 뭐 자전거를 타다가 계속 취미를 바꿔가면서 온갖 취미를 다 하는데 왜 계속 취미를 바꿀까?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남들이 봤을 때 이런 걸 하면 좋다더라를 5만 가지를 다 하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공허함이 고급 취미 생활을 해도 뭐 무슨 그런 물건을, 싸구려 물건을 사도 비싼 물건을 사도,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조금 더 남들한테 인정받는 포지션으로 올라가도 이런 게임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딱 그랬어요. 그래서 뭐 심리치료도 받아보고 백화점 가서 진짜 뭐 모피를 깔별로 사다가 걸어놓기도 해보고, 근데 이분은 좀 그래도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 자기가 모피를 사다 깔별로 걸어놨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멍청한 일이라는 걸 알아서 어디 가서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진 않았어. 근데 심리 상담을 갔는데 나한테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하라 했는데, 아니 원하는 걸 찾는 게 그렇게 쉽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했던 그 부동산이란 일도 사실은 그때 내려놓고 싶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내 삶에 그런 번아웃으로 이게 한 번에 온 거죠. 건강이 무너지면서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이런 어떤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복합적인 이 어떤 그 문제들이 한 번에 이분한테 한 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오래 시달리다, 그러니까 뭔가 이분한테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만났던 그런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은 웃긴 건 이 사람이 이걸 한다 해도 내 마음의 근본적인 그 구멍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함께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거를 딱 어떻게 말로 이 사람이 이거를 해서 이렇게 삶이 좋아졌습니다를 말할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고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이분한테 그대로 연결이 된 거예요. 원래 자기였다면 절대 하지 않을 법한 의아하고 다양하고 굳이 이런 걸 왜?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해라는 그 모든 다양한 경험을 다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실제로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이런 사람이야 라는 내 정의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정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런 척을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찾고, 근데 그 답을 찾는 수단이 뭐였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다가가게 도와줬던 도구가 유튜브예요. 자, 유튜브 하나만 해서 사실은 된 건 아니에요. 이분이 교육을 들었고, 근데 그 교육에 일반적으로 뭔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교육은 아니야. 뭔가 이 교육은 뭔가 항상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내가 의아한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로 정확하게 설명 안 되지만 깨달아가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깨달아가는 깨달음들의 작은 도미노들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저 여자가 맨날 뭔가 하는데 계속 유튜브를 찍네? 근데 그 유튜브가 언젠가 저거 하다 말겠지. 그런데 100개를 찍고 200개를 찍고 300개를 찍었어. 근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이제 꺼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부동산이라는 나의 일을 나는 되게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를 자기가 스스로 다시 재발견하게 된 거야. 내 본업에 대한 재해석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왜 힘들었을까? 나 분명히 돈도 잘 벌었고 나 부동산으로 자산도 구축할 만큼 구축했고 주변에 나만큼 이렇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 내 주변에 없고 누가 봐도 나는 참 똑똑하게 잘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뭘 놓쳤을까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전략이 사실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전략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고 최대한 고객 편의에 맞춰서. 근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최대한 고객한테 맞추는데 이 고객이라고 해서 모든 고객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객이지만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의 속성을 가지지 않은 정말 다양한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돈을 벌어오다 보니 그 안에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다 보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거래하다 보면 여기에서 오는 상처와 부침이 많고 내가 고객을 확실하게 이끄는 포지션이 되지 않으면 내가 고객한테 돈을 벌면서 내가 이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고객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돈은 벌지만 돈을 버는데 그 돈이 힘들어.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이 고객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고객을 사력 있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고객의 비위를 맞추는 돈을 벌고 있지 않나. 근데 이 돈을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돈이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복리의 힘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버는 돈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년의 시간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1대1 코칭 받으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나를 우쭈쭈 해주고 막 되게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해. 막 동기부여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는 인간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언제 변해? 한 대 쳐 맞기 전에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는데 언제 인간이 변하나를 보면 현실의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내 주제 파악을 할 때 내가 생각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현실이 나는 그렇지가 않네. 그때 이게 언제 일어나요? 내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내가 편안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야 내가 되게 나는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내가 괜찮지 않구나. 나는 내가 되게 똑똑하고 좋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삶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이 다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되게 멍청했구나를 깨달아야. 그리고 나는 되게 그래도 약간 성공했다고 뭐 그렇게 뭐 완전히 막 내가 그렇게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이 정도면 꽤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내가 되게 작은 생각을 하고 무슨 동네 우물에서 노는 그런 작은 물고기이면서 마치 자기가 큰 세상에 사는 물고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작은 연못에 사는 물고기인데 내가 다만 내가 커서 큰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연못이 작아서 내가 그 연못에 꽉 껴서 크게 보였던 거구나를 이 연못 밖으로 나와야 깨닫는다고. 근데 그걸 혼자 할 수가 없다고. 왜 내가 그런 불편을 겪어야 돼? 그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교육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생각을 나에게 하게 자극을 주고 내 박스 밖으로 억지로 나를 끌어내고 내가 보지 못하던 밑바닥의 나를 진짜 보게 만드니 딱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단 거품이 제거되면 삶이 너무 가벼워져. 이제는 옛날에 별로 중요하지 않던 그 타인들의 시선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이 제거가 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는 내 삶에 대한 진지한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생겨. 그 불필요한 부채 같은 인맥들하고 나가서 쓰레기 같은 시간을 쓰면서 쓰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일에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 집중하는 데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걸 꾸준히 유튜브에 기록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했겠죠. 저 여자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남들이 봐서 이상하고 의아하고 그 약간 뭐라고 할까 납득되지 않는 그 시간의 기록들이 이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중요한 여정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솔직하고 투명한 유튜브가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보는 고객들한테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투명해?
자, 투명하다는 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투명하다는 건 내가 이 사람하고 거래했을 때 적어도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하고 거래할 때 신뢰값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 우리가 불필요하게 겉돌아야 되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아껴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튜브 인바운드로 문의를 받고, 오늘도 가서 사실은 제가 인터뷰하러 간 거예요. 멘토님이랑 저희 동생인 조양 대표랑 인터뷰로 갔는데, 밥을 먹는데 밥을 끝까지 먹을 수가 없어. 왜? 인바운드 전화가 너무 많이, 유튜브를 보고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 가지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통화를 하는데 너무 이제 반갑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분이 전화 오신 분이 이전에 거래하던 고객인가? 기존 고객인가? 근데 오늘 처음 전화한 거래. 근데 오늘 처음 전화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막 나를 너무 반갑다는 듯이, 막 소장님밖에 없다고, 막 대표님밖에 없다고, 막 선생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앞에서 했던 그 의아한 일들, 유튜브에 투명하게 5만 가지 내 일을 싹 다 풀었어.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내 일을 되게 좋아했네. 그래서 조금 내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그리고 유튜브를 깔아놨기 때문에 이 일산이라는 지역에, 사실은 또 이분이 이것도 있지, 21년째 일산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7번을 옮겨 다녔어요.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산의 모든 지역을 내가 손바닥 안에 진짜 샅샅이 꿰뚫고 있는데, 고객이 전화 오면 모든 단지를 다 비교해서 단지의 현재 뭐 그 기대 가격과 현재 가격과 이런 것들을 너무 생생하게 브리핑할 수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하고 연결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고객에게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정말 내가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 돈을 벌지만 내가 너덜너덜해지는 돈이 아니라 정말 내 일이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일.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돈을 가져가도 나는 이 사람의 돈에 맞춰서 물건을 찾아줄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이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거주의 안정성이 없으면 삶의 안정성이 확보가 될 수 없거든. 근데 내가 정말 일산의 모든 동네들을 샅샅이 꿰뚫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고객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늘 인터뷰하면서 저도 오늘 되게 사실은 여러 가지 보람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레이 달리오가 원칙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슨 뭐 자기 옛날 친구랑 연락을 안 해서 후회한다고 하는데 다 개소리고, 내가 옛날에 사람들이 그립다는 건 현재의 내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남편이랑 맨날 한 입을 덮고 자는데 저 새끼랑 나랑 머릿속으로 늘 딴 생각하고 있고,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 진짜, 그리고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혹시 옛날에 얘네들하고 내가 좋았던 이 학창시절의 친구들을 만나면 좀 달라질까? 근데 봐봐요. 학창시절의 친구들이 좋았던 거, 그때 우리가 생각이 없고 철이 없었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깊은 대화가 아니었어. 그냥 쓰레기 같은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좋아한 거지. 이 깔깔거리고 좋아하던 친구들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갑자기 의미 있는 관계로 훅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랜 카도온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이 브랜더슨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 만날 때 딱 2가지만 봐라. 이 사람이 내 고객이냐, 이 사람이 내 직원이냐.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함께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깊은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 과연 내가 억만장자라면 이 사람들하고 시간 보낼까? 나한테 남은 시간이, 인생에 남은 시간이 딱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럼 내가 얘네들하고 시간 보낼까? 만약에 아니라면 도대체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시간을 왜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저의 이 시간에 대한 선택은 저희 멘토님에게 배웠던 고객의 성공을 극단적으로 책임진다. 극단적인 고객 극고 성책이라고 대표님, 저희 멘토님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 극단적인 고객의 성공을 책임진다. 그래서 오늘 저도 갔던 이유가 나에게 3일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게 내가 조금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토요일날 제가 수업을 해요. 제 독서 수업이 토요일로 이제 옮겨져서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 올해 그 특별한 61세가 되세요. 그래서 따님이 미국에서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영주권 받아서 거기서 직장 다니시고 있는데, 엄마랑 이제 어떻게 이 축하를 할까 하다가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는 그렇게 막 여행, 막 럭셔리한 그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면서 진짜 돈지랄이라고 해서 돈지랄을 하고 그 여행에서도 채워지지 않던 그 무언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방구석에 앉아서 교육 듣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돈도 이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다가 그러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좀 여행할 수 있게 서울 투어 할 수 있게 잡아달라고 해서 섭외 못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갔죠. 오랫동안 제가 함께 했던 고객이고 또 이분이 이제 최근에 좋은 굿뉴스가 있고 또 이런 또 이제 오늘 이번 나가기 전에 만나지 못하면 언제 또 다시 우리가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미팅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가서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또 이분의 유튜브 찍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분 브랜딩 서포트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시간이 자원이 에너지가 한정됐을 때 내가 넉넉할 때는 어떤 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비용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때 쓰는 돈과 시간이 진짜 내 정체성,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쓰는 내 돈과 시간이 나의 미래이고 지금 쓰는 내 돈과 시간이 내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될 건지에 대한 선행지표다. 내가 지금 쓰는 시간이 자산에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부채 같은 쓰레기 같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억만장자가 됐을 때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도대체 그 의미 있는 관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리고 우리가 왜 겉도는 삶을 살지 않고 진지하게, 목적은 진지하게, 삶은 가볍게, 그리고 겉돌지 않는 투명한 이런 삶과 이런 정체성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는 참 생각하지 않게 갔는데 오늘 너무 사실은 그냥 그분을 정말 뭐 먹는 게 중요하고 저희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 뭐 물어보시길래 그냥 저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준비하지 마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사실은 뭐 별로 이런 거를 막 평소에 맛집을 다니거나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니까 일부러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곳을 찾아서 저희가 오늘 또 식사 마치고 인터뷰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내일 모레 떠나다니까 이렇게 또 꽃바구니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꽃바구니와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객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성공이다. 이게 제가 멘토님에게 배운 성공의 어떤 그런 지표이고 고객의 성공을 극단적으로 책임지는 이런 정체성이 지금 제가 멘토님에게 배워가고 있는 정체성이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